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저는 그럼 서로는 마르쿠스 아루 마르쿠스 아우렐리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조입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올렸던 책장 투어 영상 이후로 이렇게 육성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벌써 4년차 유튜버가 됐지만 카메라 낯을 아직 많이 가려서요.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표정이 몹시 경직되어 있고 얼굴도 좀 빨개지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평소에는 인터넷 서점보다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만지면서 사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저는 진정한 독서의 계절은 이 가을이 아닌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은 추운데 이불 속은 따뜻하니까. 네,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책 읽으면 또 그만한 행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곳간을 좀 채우기 위해 오랜만에 책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책을 사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뜯는 김에 오랜만에 책 수다를 좀 떨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택배 뜯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뜯을 택배는 이렇게 두 상자인데요. 먼저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시킨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요, 요즘 핫한 책 중에 하나죠. 김초엽 작가님의 신간 파견자들입니다. 제가 신작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작가님이 몇 분 계세요. 천선란, 최진영, 한강,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김초엽 작가님입니다. 제가 원래 SF 장르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거든요. 이미 유명한 책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단편 하나하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표지도 되게 예쁜데 이 표지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라 제가 이 책의 내용과 물성까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고요. 네, 이번 신간은 특히 장편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밤에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자기 전에 읽었다가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또 이러니까 낮에 읽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박서련 작가님의 나나 마들렌입니다. 이거는 단편 소설집인데요. 사실 제목의 이 나나 마들렌은 저는 이미 읽었어요. 제가 최진영 작가님 덕후라서 책장에는 최진영 작가님 존이 따로 있을 정도고요. 여기 있다. 얼마 전 나온 신간도 이미 읽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진영 작가님 책이고요. 제가 최진영 작가님이 쓰셨다고 하면은 작고 얇은 책까지 다 읽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두 개 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 중에서 이 46회 이상 문학상 작품집도 제가 최진영 작가님의 홈스위트홈 하나 보고 사서 읽기 시작한 거였는데, 여기서 저는 박서련 작가님 글을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다른 글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 소설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정혜운 작가님의 신간 삶의 발명입니다. 제가 올해 책을 출간하고 진행했던 북토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독서와 글쓰기의 자양분을 삼는 작가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천설란 작가님하고 정혜윤 작가님을 꼽았어요. 두 분의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지거든요. 여기서 잘 산다는 통상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냥 쓰지 않고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에 가까운데요. 정혜윤 작가님 책도 다 좋지만 그 이슬아 작가님과 인터뷰가 담겨 있는 깨끗한 존경 그 책도 되게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책장에서 못 찾겠는데 저는 자기계발서보다 이런 책이 인생에 더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간도 밑줄을 엄청 그으면서 읽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미니멀리스트의 식탁입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입문했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도미니크 로로 이 작가의 심플하게 산다였는데 이번에 주제가 요리로 새롭게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연말이 되면은 또 이래저래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챙기는데 좀 소홀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원팬 요리 활용법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조리기구 선택하는 법, 신선식품 구매 요령,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장보기.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소소한 팁들이 많은 책일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안에 되게 사진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글밖에 없는 그런 책이네요. 아무튼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책이 너무 예쁘다. 이 섹시한 슬라임이 되고 싶어입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귀엽죠. 표지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쁘네요. 저도 이 책이나 작가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구매해봤거든요. 짧은 글로 이루어진 에세이라서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짧은 호흡으로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책을 좀 쉬지 않고 계속 읽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얇고 가벼운 에세이가 엄청 읽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또 계속 두꺼운 책만 읽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중간에 한번 읽어주면은 책태기도 안 오고, 네, 아무튼 또 추천받은 책이니까 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의 마지막 책은요. 유튜브를 안 보는 유튜버인 제가 구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김겨울 작가님의 산문집 겨울의 언어입니다. 겨울님이 지금까지는 책, 유튜브, 떡볶이처럼 한 가지 주제로 책을 써오셨는데 겨울의 언어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책이라고 해요. 일단 책의 물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색감과 질감과 좀 작품 하나를 보는 것 같은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진은영 시인님의 추천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는 지금 그 모든 김겨울을 읽는다. 너무 멋있어요. 겨울님 팬이라면 이 추천사를 읽고 책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이 팬심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심 그 사람의 내밀한 모습까지 궁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문자 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내지도 보면은 뭔가 되게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예쁜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표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되게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후기는 아마 제 브이로그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자는 이렇게 6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두 번째 상자는 알라딘에서 온 택배인데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서할 때 꼭 사용하는 용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북마크입니다.
이거는 알라딘에서 판매하는 건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영업했지만 이게 무채색이고 이 색상 부위가 짧아가지고 책에 붙여도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이게 잘 떨어지고 이게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는데 또 적당히 떼고 싶으면 뗄 수 있을 정도로 잘 떨어져가지고 책 보고 나서 또 판매할 때 이렇게 떼가지고 다시 재판매하기도 좋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 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시키겠어요. 이 조그만 것만.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있던 책 중에 3권을 같이 시켰습니다. 4권인가? 아무튼 자, 알라딘 택배의 첫 번째 책은 마르쿠스 아루 마르 마르쿠스 아루 뭐야? 마르쿠스 아우렐리 죄송해요. 왜 이러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0년 전 철학자가 쓴 명언집이죠.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은 잠언의 형식으로 짧은 글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래전에 쓰인 책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책이 되게 좋은 게 자기 전에 그냥 한 페이지씩 조금씩 읽기도 좋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완독하고 나서도 그냥 아무 페이지나 막 펼쳐서 몇 문장씩 그냥 읽고 이러기도 좋고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게 된다.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듯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초조해하는 것이나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한 것이나 가식이 없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네. 요런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읽긴 읽었었는데 성인이 되면은 또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도 추천을 몇 번 해주셨어요.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입니다. 제가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재밌는 단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꼭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추천해줄 때마다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만큼 재밌고 여운도 많이 남고요. 제가 이분 이후에 에세이 나온 것까지 읽었었는데 또 장편 소설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픽이니까 믿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언박싱 하면서 보니까 역시 저는 한국 소설 장르를 제일 즐겨서 읽는 것 같아요. 오늘 택배 뜯기의 마지막 책은 창작형 인간의 하루입니다. 이 책은 크리에이터 7분의 인터뷰집인데요. 주제가 찰나의 영감이 최고의 컨텐츠가 되기까지 필요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꼭 지키는 루틴은 무엇인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슷한 책 중에, 요렇게 2개. 작가의 루틴이라는 책인데, 시 쓰는 하루, 소설 쓰는 하루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인분들이 같이 쓰시고, 소설가분들이 같이 쓰시고, 이것도, 작가의 루틴에 그 최진영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읽은 건데, 둘 다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좀 단정하게 정돈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의 평화도 오고, 일상이 좀 흐트러진다고 느낄 때마다 이런 책 읽으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정세랑 작가님 이번 신작 나온 것도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권이 더 있네요. 진짜 마지막 책은 단요 작가님의 책에는 이렇게 바뀐다입니다. 이 책을 요즘에 추천하는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소설이네요. 저는 소설인지 모르고 산 건데 장편 소설이고요. 일단 부제는 엉망진창인 세계를 수레바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적혀 있어요. 디스토피아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요. 안을 보는데, 어머, 되게 특이해요. 이 가름끈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음, 자, 자, 이렇게 저의 택배 뜯기는 끝이 났습니다. 일기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만큼 책 수다 떠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 영상 되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저는 댓글로 책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책 추천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